안녕하세요. 코인 신종기의 차른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사실 두 번째 다시 찍고 있어가지고 텐션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일단 반감기가 있었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그러한 반감기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와중에 이제 비트코인 매우 긍정적 소식이 나왔다라고 해서 엘살바도르라는 국가가 비트코인을 국가 통화로 삼자 IMF 비판의 피치선 국가 등급을 최하위인 CCC로 낮춘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2022년 6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 거의 뭐 국가 하나를 팔다리를 잘라버렸죠. 대부분 이제 금융권에서. 근데 2년이 지나서 약간 IMF에서 보고서를 내면서 스탠스를 바꿉니다. 비트코인 금융 불안 속 자산 보존의 필수 도구 부상이라고 해서 지금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에서는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엄격한 금융 규제로 인해 상당한 거래량의 비트코인이 풍부해지고 있다. 뭐야, 풍부라는 단어는 없네요. 어쨌든 상당한 거래량이 비트코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IMF에서도 이제는 작년부터 조금씩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하더니 이제 그냥 인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의미가 되게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거고. JP 모건 CEO가 말하기를 비트코인을 사기이며 비트코인을 화폐로 사용할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이클 셀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구심에 대한, 비트에 대한 화폐 가치로서의 의구심을 자산으로 치환하면 모든 게 반박 가능하고 해석 가능하다라고 해서 당신은 음식을 사 먹을 때 식당에 가서 건물을 줄 테니까 음식 달라고 하지 않지 않냐, 혹은 미술품 줄 테니까 음식을 달라고 하지 않지 않냐. 비트는 애초에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정을 해야 되고, 실제로 이미 ETF가 된 상황 속에서는 금융 자산으로 인정을 법적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자산으로 보는 게 맞다. 그러면 모든 게 해석 가능하고,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유명한 회사 중 하나죠. 실제로 금융권에서 유명한 회사기도 하지만 크립토에서는 JP 모건 CEO가 얘기했을 때가 항상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바닥이었고, 뒤에서 JP 모건에서는 이제 계속 뭔가를 샀던 게 지속적으로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그래서 비트코인 반감기가 4월 20일에 있었다. 총 반감기 돼가지고 900개에서 410개로 보상량이 줄었는데, 이거는 절대적 보상량이 주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비트코인이 1000개가 채굴이 되는데 이제 반감기가 지나서 500개가 채굴이 됩니다. 그러면 예시예요. 컴퓨터가 한 대면은 그 500개의 보상량을 싹 다 가져가잖아요. 근데 이 채굴이라는 거는 컴퓨터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셀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절대적 보상량이 이제 반으로 주는데, 내가 실제로 가져가는 보상량은 반보다 더 주는 거예요. 똑같이 전기를 두 배를 쓴다고 그걸 채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고, 가격이 이런 이유 때문에 오른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2분기에서 3분기 내에 가파른 상승을 볼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따 차트 보면서 얘기하겠지만, 그럴 킹등성이 있어 보여요. 자, 룬스 BRC20은 비트코인 관련 핫한 프로젝트인데, 이 사람은 뭐 핫한 거 모르겠고, 이 내용을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어느 회사가 우리나라에 뭘 해가지고, 이게 BRC에 대한 내용인데, BRC가 이런 상황이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형편없는 기술이라고 봐서 룬스, BRC, 올드런스를 모두 기술적인 측면에서 EVM, NFT보다 많이 뒤떨어진다. 뭐 특정 지갑을 사용해야 되고, 아마 사토시 그 사치 지갑이겠죠. 뭐 중앙화된 엔티티를 통해서 거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유저 익스프레스 차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사용하는 차원에서는 좀 불편하고 좀 복잡해요. 돈을 잃기 딱 좋은 구조긴 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 많고, 수수료로 뭐 0.4비트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맞으면, 그래서 차라리 스택스 같은 레이어 2나 라이트 네트워크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아마 이 사람이 말하는 이 가치는 가격적 가치 플러스 알파로 기술적 가치까지 포함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전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가치가 있어라고 얘기를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 이 가치 얼마인데 이렇게 해석하는 게, 진짜 이 캐피탈리즘에 대한, 나라가 작아서 그런지 서로 경쟁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웃겨요. 저는 약간 저는 가진 게 없진 않은데도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약간 마음에서 나오는 그 가치, 정신적으로 충족되는 정신적 가치, 이제 이런 걸 많이 따지는데,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다 가격적 가치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죽이고 그 이면을 보는 게 더 큰, 어떻게 보면 그 가격, 돈에 대한 가치도 불러오지 않나. 저는 일단 이렇게 살고 있어서 그렇게 한번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왜 하냐면,
룬스와 BRC20이 형편없는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술적으로 까고 있는데, 저는 이제 룬스나 BRC20이 기술적 가치는 저도 떨어진다고 보지만 가격적 가치에서는 전 충분히 오를 수 있다고 봐요. 그 가격을 만드는 건 기술이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그거를 만들어낸 시장에 대한 어떤 내러티브를 만드는 것과 보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거를 많이 사고 이제 투자를 해버리면 혹은 가격적 조작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가격 형성이 됐다고 보고 앞으로도 좀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보기는 합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기술적 가치를 못 느껴서인 것 같고, 여기서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는 EVM NFT보다 많이 더 뒤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반박이, 이 사람 글에서도 댓글을 보면 반박이 엄청 많은, 반박이 아니라 그냥 욕이 많아요. 뭐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건데, 봐봐요. 이 룬스 BRC20 올디너스가 BVM NFT보다 많이 뒤떨어져서 그래서 이 사람은 형편없고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댓글에서 그러면 비트코인은 기술적으로 떨어지는데 왜 가격이 그 모양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다른 얘기거든요. 룬스나 BRC나 올디너스는 결국 기존에 없던 비트코인의 개념을 만들어내면서 EVM NFT, 이더리움에서 나온 NFT를 보고 비트코인에도 그 NFT처럼 뭔가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해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순서가 이더리움 NFT를 보고 만든 거기 때문에 참고할 수 있었고 충분히 경쟁 구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룬스나 BRC 같은 거는 회사가 다 있는 거고, EVM NFT들도 대부분 다 회사가 있고, 근데 비트코인은 회사나 개발자가 아예 없고 주인이 없고 이더리움 회사가 있으니까 완전히 비교 대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기술들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랑 이제 비트 이더랑 비교하듯이 BRC랑 이제 EVM NFT 비교하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장투를 하기는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 34일 안에 이더리움이 ETF가 결정이 난다. 그래서 보면 이더리움 ETF가 시장에서 너무 조용하다, SEC는 5월에 승인을 거부할 거다라고 이제 합의를 다들 컨센을 짜고 있는데, 이유는 발행자와의 참여 부족 뭐 이런 게 있는데, 논리는 그것이 맞다고 말하지만 SEC가 현물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보면은 수많이 이제 다른 회사는 소송도 받고 결국은 그 소송에서 져가지고 뭐 ETF도 바로 오케이 해서 풀어줬는데, 이더도 똑같은 꼴 당하기 싫으면 바로 이더 ETF 현물을 열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는 걸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차트 볼게요. 차트를 지금 보고 계신데, 차트 보면서 드는 생각이, 한 달 전에 이미 저는 약간 한 달, 2주 전에 비트가 2달 이상 횡보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렇게 지금 보면 지나고 나서 횡보였지만 이 상황을 겪고 있으면 큰 조정과 상승과 조정과 상승과 조정을 겪고 있어서 몰랐을 거예요. 지나고 나서 보면 횡보였지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18% 구간에서 위아래로 놀고 있는 건데, 결국 2달, 3달의 횡보를 얘기했던 이유는 우리가 주봉을 펼쳐놓고 보았을 때 이 상승에서 여기까지는 그렇다 쳐요. 여기서 상승을 딱 하는 이 시점, 이 구간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많은 지표, 이동 평균선들이 너무 멀리 있어요, 시장이랑. 근데 시장이랑 너무 멀리 있으면 결국에는 조정이 오거나 혹은 횡보하면서 이 투평선이 올라와서 맞춰져요. 지금 2, 3주만 더 횡보하더라도 이게 요만큼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딱 대충 보더라도 우리가 그려놓은 박스권 하단에서 이평선이 지지가 될 수 있겠죠. 그 이평선이 올라와 있겠죠, 여기까지. 그러면 이걸 밟고 가든 그냥 가든 어쨌든 위로 갈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이렇게 보는 거고, 마침 이제 월봉상으로만 보더라도 우리는 역사적 최초로 7번째 양봉을 월봉에서 만들어냈고 음봉이 나왔는데, 이 음봉의 모양이 지난달 월봉의 시작점 밑꼬리와 비슷하게 밑꼬리가 그려졌기 때문에 충분한 조정을 줬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다음 달에는 물론 바로 양봉을 쭉 쏘진 않을 것 같고 약간 이렇게 밑꼬리 달듯이 살짝 떨어질 수 있는데, 이후에 다음 달에 양봉이 떠서 7만 초반까지만 가준다면 다시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는 거다. 그래서 6월, 7월 올라가 버린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 2, 3, 4, 5, 6 2분기, 3분기에 큰 상승할 수 있다. 2분기 4, 5, 6 4월 지나갔죠? 5월에 그냥 횡보해주고 6월에도 요만큼 한 8만 달러 언더에서 횡보해줘도 7, 8, 9 상분기에 쏠 수 있다, 위로.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매우 합리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감기가 있을 때는 원래 아래 이 해시리본 지표에 보시면 세로선이 빨갛게 찍혀요. 이게 반감기였는데
이번에는 이게 왜 안 찍혔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 지나면 찍혀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찍히고 나면 그때부터 아마 초기화가 돼서 이 네트워크랑 전기 관련돼서 좀 바뀔 거예요. 그래서 반감기 때가 바로 이런 식으로 카피슐레이션이 2번 따닥 떴거든요. 여기서 한번 떠서 매수했으면 여기서 또 매수할 수 있게 나왔는데 아마 저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아직 일단 시간이 안 지나서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트는 횡보할 거고 횡보를 오래 할수록 좋은 거고 올라도 좋고 떨어져 봤자 이번에 우리가 박스권 계속 만들었던 여기 59,000일 것이다. 아니면 여기 지지선 54,000 후반인데 아마 이 박스권은 깨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지난주 영상에서 3주 양봉에 이번 주 3주 음봉에 이번 주 양봉 얘기했잖아요. 이건 아직도 유효합니다. 오늘이 월요일이라서 일봉상에서 이렇게 음봉이 뜰 수 있지만 결국 이번 주 마감 때는 저는 주봉상에서는 양봉이 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